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영화 음악 공간 함께하는 화요일 함께 또 이렇게 문화다락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어제 새벽까지 거의 한두 시까지 눈이 계속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큰 도로나 이런 도로는 그래도 약간 눈이 많이 녹기도 하고, 제설 작업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들은 쌩쌩 잘 달리는데, 그 골목길,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그런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이 버스를 타러 내려오는 길이 한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미끄러질까봐 엄청 종종 걸음으로 걸었죠. 그리고 제가 또 나올 때는 이렇게 어두워서 엄청 이렇게 아침 같지가 않고 그냥 새벽 완전 어두운 그런 도로여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어떤 이제 아주머니께서 거의 눈썰매 타듯이 넘어지고 넘어져서 그 넘어진 상태로 버스 정류장까지 도달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차들도 골목길 이런 데 못 올라가서 차 바퀴가 헛바퀴 도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아침에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사히 넘어지지 않고 출근 다 잘 하셨겠죠? 네, 어제 그런 뭐랄까요? 좀 눈이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눈이 그친 뒤에도 약간 계속 빙판길도 그렇고, 또 이렇게 눈을 치우다 보면 그 눈이 이제 녹은 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녹지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녹을 때가 많죠.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녹아내리는 눈에 있어서 그 후까지도 많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이 와도 그 눈길을 우리가 어쨌든 뚫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자연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유가 충분히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번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제가 정말 큰 자연이나 아니면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섭리들, 이런 것들에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도 많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해보면 이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일이 과연 이런 일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화요 음악 공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음악 공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을 곡 청춘 스케치의 마이 샤로나 곡 듣겠습니다. 네, 청춘 스케치 OST곡 마이 샤도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청춘 스케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청춘, 한 사람의 인생을 장편의 영화라 할 수 있다면 이 청춘 스케치 영화가 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청춘 스케치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노라 라이더나 에단 호크나 또 이제 벤 스틸러,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 클래스데이트 때 소재로 삼았던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의 감독이자 배우였던 벤 스틸러가 또 여기서도 감독이자 배우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이 청춘 스케치라는 그 영화는 우리에게 현실은 쓰디쓴, 하지만, 청춘이기에 이 현실을 어떻게 보면 마음껏 한번 그 쓰디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이 청춘 스케치가 원래 원제가 리얼리티 바이트라는 그런 원제인데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청춘 스케치라고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이 청춘 스케치보다는 리얼리티 바이트라는 그런 원 제목 그 자체가 더 이 영화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젊음을 지닌 그런 청춘이죠. 그리고 이 젊음 자체가 나의 생각, 친구들의 생각, 그리고 이 모두의 생각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청춘이다 보면은 그 젊은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줄 아는 것도 젊음의 하나의 특권인 것이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린 이것만 있으면 돼. 담배 몇 개 피, 커피 한 잔, 그리고 약간의 대화. 그리고 나, 너, 그리고 5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 대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청취원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계속 스펙을 쌓기 하고 뭔가 맹목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냥 여기 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의 기준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맹목적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뭐 아직 취직을 안 한 친구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냥 취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계속 똑같이 내가 남들이 다 하는 건 무조건 다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이 사회에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뚜렷해서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참 근데 거의 전자 쪽에 많은 친구들이 속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20대 청년분들도 좀 간혹 계시다고 들었는데 듣다 보면 좀 공감을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청춘 스케치 자체가 뭔가 이 현실은 너무나 잔혹하지만 이 젊음 그리고 내 자연스러움, 그리고 내가 표출하고자 하는 이런 특권 자체를 여기서 잘 꾸며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쓴 현실 속에 청춘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각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현실을 달콤하게 조금은 젊음이라는 특권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청춘을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이 청춘을 꿈꾸기엔 힘든 세상이다. 그냥 꿈만 같은 세상이다. 내가 여기 영화에서도 그러는데 주인공이 천문학을 이제 전공을 하는데 그 천문학을 좋아해서 그 과를 선택을 했는데 모든 게 3제곱 곱하기 파이는 루트 파이와 같다라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풀이였다는 것이죠. 자신은 단순히 별을 보기 위해서 그 천문학을 간 것인데 말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별을 보기 위해서 이 별의 그런 속성이나 뭐 별을 보기까지의 그런 시간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나는 단순히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을 보고 싶을 뿐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계속 두들기고 뭔가 내 청춘이란 젊음이란
무모함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 좀 일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매번 하면서 저 또한 아직까지는 뭐 젊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참 그렇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다른 것을 제쳐두고 어, 그냥 무작정 나의 정말 내가 진짜 진정으로 목표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춘들이 청춘의 뜻을 펼칠 만큼 많이 배려가 안 돼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내 꿈보다는 좀 더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꿈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저 또한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이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반성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당시 여러분들이 20대였던 분들 뭐 30대였던 분들 무모하게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 지금 비록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청춘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것들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 오늘 또 청춘 스케치 를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곡과 또 어울리는 곡일 수도 있는데요. 내일을 향해 쏴라, 사우스 아메리칸 getaway 듣겠습니다. 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OST의 사우스 아메리카 getaway 듣고 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뭐 첫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그렇고 약간 뭐 청춘 스케치나 내일을 향해 쏴라 뭔가 청춘 도발적인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들을 지금 첫 곡과 두 곡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물씬 들죠. 지금 2014년의 1월이고, 또 아직 새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새해 동안, 지난해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난해 2014년에 우리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약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2014년은 무엇을 향해 어떤 총을 쏠 건지, 내 어떤 생각으로 어디 방향을 향해 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발을 내디는 대로 총을 겨눠가면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일을 향해 살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자가 내일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을 내딛는 대로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둘을 서로 의지하며 일어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일을 향해 살아는 뭐 거의 뭐 실화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미국 서부 시대 이야기에서 많이 모티브를 따온 영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두 남자 부치 캐디스와 선댄스 키드 이 둘이 이끌던 갱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갱단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이 갱단의 그런 좀 힘든 서부를 주름졌던 갱단이 한때 이렇게 주름 잡았었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위약해지고 나서 그 갱단을 이끌고 은행만 전문적으로 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서 무조건 뭐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영화다 할 수 있는데 이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좀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많은 병력의 군대에 에워싸이기도 하고 또 계속 누군가에게 쫓겨보기도 하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두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썬댄스 키드의 그 애인과 함께 이렇게 뭐 그냥 망망대해를 떠돌면서 서로가 의지를 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내를 향해 살아라는 얘기 이 제목처럼 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일이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 일에 있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별 다른 별 그냥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번 그 살았던 인생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주 월화수목금과 이번 주 월화수목금이 그리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루를 내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살았다면 다음 주 화요일은 이런 식으로 살아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들. 내가 수요일에 이렇게 살았다면 다음 주 수요일은 좀 이런 식으로 살아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좀 변화를 준다면 그것이 조금은 나의 그 미래에 있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좀 매번 똑같은 일상들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어, 어쩌면 이런 일상에 안주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일상이 익숙해져서 그냥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경우가 더더욱 많은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그 내일의 완성도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조금은 변화를 주면서 이 부분의 변화에서 이렇게 한번 줘보고, 저 부분의 변화에서는 이렇게만 변화를 줘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약간 좀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행보를 걸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끔 해봅니다. 이 내일을 향해라는 장면도 많은 영화에서 또 이렇게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그 무술의 절대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소룡의 정무문, 그리고 리처드 기어 주연으로 브래드 드레스가 이제 이 내일을 향해 살아라는 그 장면을 이제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약간 총을 겨누고 총싸움하고 뭐 서부의 그런 말 타고 이런 모습들이 약간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뭐 어렸을 때나 그렇고 좀 우연히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장면이 더 뇌리에 많이 박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회에 커서 접할 거 접해본 상태로 받아들이는, 보는 영화는 내 경험치에서 걸러내게 되고, 내 경험치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정말 어렸을 때 그 순수한 결정체였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은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또 그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충격적이었거나 그런 장면들을 평생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를 어린 친구들이 그냥 우연히 보게 되면 그런 막연한 남성들의 그런 화려함, 또 총 들고 싸우는 멋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꿈꿔오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피곤함이 느껴지나요? 네. 그냥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게 목이 갈라져서 나오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시죠? 네. 지금 뭐 어제부터 그렇고 계속 그 길 위에서 몇 시간을 있다고 보니까 또 이렇게 눈이 오면은 긴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 좀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 문화다락방에서 약간 그 긴장이 쫙 풀리면서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횡설수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잘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진짜 아침에 이 문화다락방 시간 전까지는 초긴장 상태예요. 그러다가 뭐 눈이 오고 말고 떠나서 그냥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을 이제 할 수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인데도 그 자리가 매번 똑같지만 굉장히 그 전까지는 긴장이 돼요. 막 준비도 빨리 해야 되고 막 어떤 곡을 선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야 되고 오프닝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또 여러분을 만날 9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상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쫙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작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춘 스케치와 내를 향했어라 영화 두 편의 OST 듣고 왔고요. 이어서 함께 들을 곡입니다. 라이온킹의 하쿠나 마타타 듣고 올게요. 네, 영화 라이온킹 하쿠나 마타타 듣고 왔습니다. 네,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뜻이 그 스와힐리어이고요. 그 말 그대로 옮기면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또 이 아프리카에서도 서로 걱정하지 마, 걱정거리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다 잘 될 거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언어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영화 라이온킹에서도 그 티몬과 푼바가 이 하쿠나 마타타를 부르면서 어린 그 라이언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라이온킹 만화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명작 비디오 테이프가 그냥 집에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디즈니를 좋아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건데 그 영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글말이랑 영어 자막이랑 같이 있는. 그래서 그 나름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그 영화를 이제 봤었는데 하도 많이 보니까 그때 대사가 뭐 어떤 대사가 나올지를 이제 다 어렸을 때 아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올지 혼자 막 따라하기도 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라이온 킹을 보면서 진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어린 마음에 또 웃기도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작년에 라이온 킹을 또 한 번 봤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봤던 라이오킹과 또 성인이 돼서 나이가 이미 좀 먹을 대로 먹은 후에 본 라이온킹도 어떤 게 다를까 싶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만화라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만화를 좀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런 색감, 뭐 풍경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라이온킹 당시 그 라이온킹에서 어, 그 작은 아버지가 나중에 그 자기네 형을 벼랑 위에서 살려주지 않고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형이 지나가는 들소대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라이온 킹이 이제 그 영화 제목처럼 이제 아버지를 잃고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죠. 그래서 그때 되게 혼자 막 어렸을 때 보면서 울었던 사람들은 그 포인트에서 울지 않던 저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마음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혼자 막 어떻게 저렇게 동생이 형을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영화도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 만화나 아니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속에서 정말 그 의미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을 주는 의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작 고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때가 참 많은데, 걱정을 안 해도, 그냥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을 해야만, 조금은 고민이 돼야만, 상황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걱정을 그냥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쓸데없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민소 식구분들이나 저를 잘 아는 지인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제가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걱정을 한 발도 앞서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계획성이 있는 건가요? 네. 나름 또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도 참 많은데
어, 어쩔 때는 기분에 따라서 그냥 질러버릴까?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뭐 다다음 주에는 어떻게, 뭐 내가 이 시간은 이랬을 거니까 이 시간 다음엔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약간 그런 계획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름 내가 계획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어떤 계획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어떤 그런 계기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이거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약간 혼자만의 고민 세계 속에 빠져서 그러다가 결국 뭐 그때 되면 그때 돼서 해결이 될 텐데 미리 걱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잡생각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쿠나 마타타 로 이제 외치면서 좀 떨쳐버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돈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뭐 생활 걱정, 심지어 가까운 데서는 내가 지금 당장 출근하는데 걱정되는 것들, 그리고, 오늘 하루, 뭐, 이 시간 동안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 다 걱정투성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어쨌든 내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걱정은 오케이,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나의 심기를 힘들게 하고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게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는 거, 필요악이란 얘기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곡 하나 들을까요? 갑자기 이 라이온 킹에 대해서 저의 그 풋풋했던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걱정까지 얘기가 됐네요. 네, 니모를 찾아서 어, 곡인데요. 비욘드 더시 듣겠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OST 비욘드 더시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영화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 느낄 수 있는 영화죠. 네. 뭐든지 영화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망각했던 것들, 그리고 가끔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영화나 하나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지금 영화 음악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어, 단순히 내가 삶에 있어서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을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것을 그냥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이 또 한 몫을 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바로 우리 영화 속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